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증 환자에서 HRV 검사를 시행했을 때 실손보험사들이 지불을 거부하려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우리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한 의사들을 가리키는 의사 닥터 Y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에 통증 환자에서 심박 변이도 검사, 즉 HRV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최근 한국의 실손보험사들이 통증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HRV 검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 진료와 무관한 검사다. 그 다음에 의학적 필요성이 불충분한 그러한 검사다. 라는 이유로 부지급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과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의 연관성은 근거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근거를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는 근거의 논리 구조라든가 핵심 논문 8편을 제시해 드리고 실전 소견서 작성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HRV 검사를 통해서 비급여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이 만성 통증 환자한테 HRV 검사를 시행할 때 근거 또는 HRV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게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논문들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HRV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보험사 심사 관점에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고, 부지급 이의 제기 시에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6가지 대응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6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 논리, 보험사 대응 3단 논법, 두 번째 세부 근거, 메타 분석, 기전 질환별 근거라든가, 세 번째 근거 논문 8편, 그 다음에 실전 소견서 샘플 5종, 다섯 번째 부지급 이의 제기 대응 전략, 여섯 번째 핵심 요약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논리인 보험사 대응 3단 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성 통증은 그냥 통증 자체만 보는데, 만성 통증이 생기면 반드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동반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에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겠죠. 예, 직접 관여를 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가 따른다라는 메타 분석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은 배우게 되실 거고, HRV는 자율신경 기능을 정량 평가하는 국제 표준화된 비침습 검사이다 라는 거죠. 1996년에 ESC와 NASP가 합동으로 타스크포스, 즉 국제표준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 지침이 30년간 임상 연구에 사용되어 오고 있고요. 그러므로 통증 환자에서 HRV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RV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 만성화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치료 반응을 추적하는데
응용해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프레임을 보면 통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관적입니다. 통증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 방법이 하나가 바로 HRV 검사입니다. 그래서 HRV는 통증과 무관한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통증 진료의 객관성을 보완하는 검사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통증이 주관적 호소인 본 질환에서 HRV는 병태 생리를 객관적으로 확인,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비침습 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부 근거입니다. 메타 분석들을 해봤죠. 트레이시라는 연구자들이 2016년에 페인이라는 저널에 이 세 가지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프리즈마 지침에 따라 다양한 만성 통증 질환의 HRV 문헌을 최초로 통합 메타 분석해봤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파워, 즉 부교감 지표가 중등도 큰 효과 크기로 일관되게 감소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교감 신경계 조절 장애가 만성 통증의 공통 병태 생리임을 확인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대응에서의 의미를 보면 만성 통증과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개별 의사의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의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퀘닉 등은 2016년에 페인 피지션이라는 저널에서 만성 통증 환자에서 건강 대조군 대비 미주신경 맥의 HRV의 유의한 저하를 확인한 바 있고, 이 트레이시와 퀘닉 같은 분은 2016년에 같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재현성 있는 확립된 소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에서 HRV 저하는 2016년 두 편의 독립 메타 분석으로 확립된 근거 수준 완해의 소견입니다. 다음은 미주신경과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인 DI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은 통증 조절, 즉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에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 퀘닉은 만성 통증군에서 24시간 RMSSD가 저하된 것을 관찰하였고, HRV는 DIP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대리 지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테 등은 HRV는 통증 자극에 대한 치매 수용 반응 평가에 유용한 지표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HRV 저하는 단순 동반 소견이 아니고 통증 억제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병태 생리적 신호이며 치료 표적인 미주신경 활성화, 자율신경 균형 회복 설정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환별 근거를 살펴보면 근골격계 만성 통증에서는 그 하나의 예시로 측두하악장애, 경부통, 편타손상, 요통, 섬유근육통에서 대조군 대비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과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평가로 HRV 유용성을 확인을 미우스라는 사람이 2013년에 확인하였고요. 만성요통은 HRV 저하가 통증 관련 기능장애 정도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중증도라든가 예후평가 도구로서 유용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과 여기에 맞는 질환별 논문을
각주로 매칭시켜서 소견서나 아니면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표준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거는 이미 1996년 유럽 심장학회와 북미 심조율 전기생리학회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측정 방법이라든가 생리학적 해석, 임상 적용의 표준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검사가 아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HRV 검사는 비침습적 방사선 노출이 없고 5분 내외 단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부담도 최소화하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라든가 어지럼증, 심계항진, 소화기 증상 등 자율신경 증상의 감별이라든가 정량화에 대한 대체 검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HRV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형에서는 교감신경 안정화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부교감신경 기능 저하에서는 미주신경 활성화 전략을 짤 수 있고 총 변이도 저하인 SDN이나 TP 같은 토탈 파워 같은 것들이 저하되면 만성화라든가 중증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치료 강도라든가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추적 검사 간격 등을 결정하는데 HRV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통증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데도 이 HRV 검사가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근거 논문 8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논문 리스트 1번부터 4번은 매우 중요한 논문들이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퍼브메드 밑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 퍼브메드 저널로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의 논문들을 소견서 쓰는데 꼭 각 주에 집어넣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거 논문 리스트 5번부터 8번도 이렇게 다 퍼브메드 저널과 논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소견서 쓰라고 했는데 HRV 검사는 했고 통증 환자에서 그럼 소견서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겠죠. 이런 소견서 샘플을 5종류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견서의 공통 작성 원칙을 살펴보면 이것은 심사하는 사람이 집을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소견서의 공통 작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단명과 KCD 코드를 명시하고 검사 시행 이전에 존재한 자율신경 관련 증상 징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요통만 쓰지 마시고 요통에 따른 자율신경 또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자율신경 변화를 사전에 문진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검사의 사전 적응증을 입증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수치를 기재하고 그 결과가
치료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명시해 두셔야 되고요. 요것은 바로 의학적 필요성을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8가지 논문을 제시해 놓은 것처럼 근거 문헌을 각 주에 첨부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만일 이제 비포 애프터, 즉 처음 검사와 나중에 이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즉 이런 거를 우리는 반복 검사라고 하죠. 이 반복 검사인 경우에 치료 반응 평가 목적과 이전 결과 대비 변화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견서 샘플 1번으로 만성요통과 수면장애 피로. 즉 여러분들은 차트에 만성요통만 쓰지 말고 수면장애가 있으면 수면장애, 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사유를 먼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6개월 이상 지속된 요통, NRS가 6입니다. 더하여 인면장애 중도각성이라든가 주간피로, 간헐적 신경항진호소, 만성통증은 메타 분석 수준의 근거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함이 확립되어 있고 만성화 정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객관적 평가 및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 국제 표준 지침에 따라서 시행했다. 라는 이 시행 사유를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SDNN이라든가 RMSSD, LF-HF 레이시오 등을 기록해 놓는데 이것은 만성 통증에 동반된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합당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이라든가 결론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그리고 여기 각 주에 논문 제목들을 집어넣어 놓아야 여러분들은 소견서로서 이 심사자들이 지불 거부를 할 수 없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견서 샘플 2번을 보면 섬유 근육통 의심 전신 통증인 경우 소견서 양식은 시행 사유, 결과, 치료 반영, 결론을 적고 각 주의 논문 리스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소견서 샘플 3번 보면 만성 경부통, 긴장형 두통, 교감 항진이 있을 때 소견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포맷으로 시행사유, 결과, 치료 반영, 결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견서 샘플 4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즉 신경병증성 통증인 경우 이렇게 소견서를 쓰는데 시행사유라든가 결과, 치료 반영, 결론 등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반복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삭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시행사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저 HRV에서 SDNN이 22.4였고 LFHF가 4.6의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확인 후 12주간 통증, 만약 5주를 했으면 5주, 열흘 했으면 10일간 통증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자율신경 안정화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통증 강도인 NRS는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치료 반응의 객관적 판정을 위해 국제 표준 지침에 따라 동일 조건에서 추적을 시행을 했다. 만성 통증의 HRV 이상은 치료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 지표로서 추적 관찰의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시행 사유를 적으시고요. 기저 대비 변화를 이렇게 before, after를 이렇게 적으면 그래서 통증 감소와 일치하는 자율신경 기능 개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치료 반응에는 객관적 개선이 확인됐다. 현 치료 유지 및 치료 간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 2회에다가 주 1회. 잔여 기능 이상으로 12주 최종 추적 계획이다. 라는 등등을 치료 반영에
적으시고 결론에 추적 검사는 치료 반응의 객관적 평가 및 치료 강도, 기간 조정에 직접 활용된 검사로 과잉 검사가 아닌 근거 중심 진료 과정의 필수 요소라는 기록을 꼭 남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부지급 이의 제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급 대응 시 강조 포인트는 6가지입니다. 표준화된 검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우리가 그리고 근거 수준 완해인 페닉이라든가 트레이시가 메타 분석한 내용의 논문들을 적어놓고 사전 적응증 같은 거 아까 우리가 샘플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고 치료 반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체 검사가 없다라는 사실도 기록에 남겨두시고 반복 검사의 정당성을 상태 지표로서 치료 전후 비교가 검사의 본질적 용도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면 실손보험사들이 부지급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메타 분석 2편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했고요. HRV는 국제 표준이 있는 객관적 비침습적 정량 검사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의학적 필요성의 완성은 검사가 치료를 바꾸었다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소견서에 사전 적응증, 결과 수치, 치료 반영, 근거를 각 주에 남기는 과정을 거치고 반복 검사는 상태 지표의 치료 전후 비교라는 본질적 용도로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시한 5개의 샘플을 활용하시면 되고 환자 진단명에 맞는 질환별 논문을 각주로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이제 HRV가 만성 통증 환자에 왜 필요한가,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논문도 제시해 드렸고 소견서 작성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성 통증에서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HRV 검사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서화 전략이 약합니다. 이 문서화 전략을 여러분들은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다면 아마 문서화 전략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 닥터 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